6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에서도 오늘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편리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장애인들의 항의와 동원된 투표 행위가 의심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윤장현, 강훈태 두 후보의 인물과 정책을 검증해봤습니다. 광주-MBC는 모레 일요일 아침 7시 두 후보의 맞짱 토론을 생중계합니다. 장성 요양병원 방화 용의자가 병원을 탈출하기 위해 불을 지르지 않았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는 유족들의 오열과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군수가 무소속으로 뛰며 새정치연합 후보와 맞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곡성군 선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의 용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불이 안 났으면 병원에서 못 나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의 방화 용의자 81살 김모 씨가 경찰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나 하나 없어 기자 내려오는. 김 씨는 여전히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불이 안 났다면 병원에서 나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해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달 초 병원에 입원한 김 씨는 입원 당일에도 탈출을 시도했고 이튿날에도 병원을 무단 이탈해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씨가 병원에서 나오기 위해 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간호사 등 요양병원 관계자 16명을 불러 초동 대처와 병원 대피 시설의 적법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화재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들에게 사고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젊은 사람도 다 이게 뭐야? 처참한 현장에 유족들은 오열했고 2명은 충격으로 실신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윤장현 후보와 강훈태 후보는 시민운동의 대부와 행정의 달인이라는 수식어가 보여주듯 살아온 길이 달랐습니다. 윤구수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만 65세로 동갑내기인 두 후보는 선거 전까지 서로 운태야 장현아라고 부를 만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이력은 많이 달랐습니다. 윤장현 후보는 안과 의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반면에 강훈태 후보는 행정고시를 통해서 고위 공무원이 됐습니다. 80년 5.18 당시 레지던트로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윤 후보는 그때 당신은 뭘 했냐고 강 후보에게 따져 물었고 강 후보는 자신이 내무장관을 지낼 때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고 맞섰습니다. 시민운동에 뛰어든 윤 후보는 남북결의와 아시아 인권운동으로 활동의 지평을 넓혀갔고 한국 YMCA 이사장 등을 지내며 시민운동의 대부로 평가받았습니다. 강 후보는 행정관료로 승승장구하며 40대 때 2차례 장관을 지냈고 재선의 국회의원과 관선에 이어서 민선 광주시장을 지내며 행정의 달인이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력 때문에 친구처럼 지내던 두 후보는 양보할 수 없는 길목에서 만나서 서로 관료 마피아다, 행정의 첩보다라면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윤장현 후보와 강훈태 후보가 이용섭 전 후보의 지지층 끌어안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장현 후보는 대변인 논평에서 이용섭 전 후보의 지지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더 큰 의리와 더 높은 정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훈태 후보는 대변인 논평에서 아무런 공도 들이지 않고 표를 거저 얻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하며 이 전 후보 지지자들을 폄하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정재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황우여 선대위원장은 이정재 후보와 함께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후보라며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정재 후보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계적인 노인 요양시설을 설립해 맞춤형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에서도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유권자들 대부분은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6월 4일 지방선거일에 투표를 하기 힘든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제가 시작됐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든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는 7대 광역시 가운데 1위였습니다. 오늘부터 투표하시게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여기저기서 혼선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악용한 조직동원 선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100m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는 할 수 있어요. 장애인 유권자가 혼자 찾아가기 힘든 투표소가 많다 보니 선관위에는 장애인 단체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95군데 중에서 단 9군데만 1층, 3층, 하물며 지하에까지 투표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은 투표소를 직접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 참여가 바로 국민의 주권이자 세상을 바꾸는 일이 출발입니다. 여러분 참 소중합니다. 모두 많이 참여해서 민주성기답게 투표율이 최고인 도시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사전투표 참여율은 후보들이 접전을 벌일수록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내일 또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격돌하면서 선거가 치열해지죠. 곡성도 그런 곳인데 다수의 노인층을 위해서 노인복지 공약을 앞세워 표박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 기자입니다. 곡성군 유권자의 3분의 1가량은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갈라왔습니다. 3명의 군수 후보들이 섬김의 정치와 노인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도의원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근기 후보는 시내버스 무료 이용과 상간 오지마을까지 효도택시 무상운행 등 노인 교통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은 효도택시를 운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군수인 무소속의 허남석 후보는 군 소속 보건기관의 노인 무상진료 실시와 복지형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복지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자리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도교육의원을 지낸 무소속의 배병치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노인 소득 향상을 위해 마을형 사회적 기업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어서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력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다. 또는 밑바닥 민심은 곡성이 변해야 한다라는 등 후보들이 각자 유리한 대로 표심을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층의 표심이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살해와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화순군수 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가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현금과 명함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양군수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쟁 후보의 음주운전 적발 경력과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도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후보가 광주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인지 결정하셨습니까? 교육감 후보들의 철학과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직선 초대 교육감인 장휘국 후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이번 광주시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학력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후보들이 지난 4년 동안 광주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선 1기 현직 교육감인 장휘국 후보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매년 수능 성적 결과를 분석 발표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표준 점수의 평균 그리고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합의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장 후보는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으로 싹튼 청렴과 상생의 교육을 중단할 수 없다며 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는 교육 혁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정치 논리로부터 교육을 지킬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장 후보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격려를 받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참교육을 계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존재 걱정하지 않고 부담 없이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시고요. 중학생을 둔 엄마는요, 우리 아들 점심 걱정하지 않게 해주어서 고맙다 하십니다. 장 후보는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과 진로진학 교육원 등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 새롭게 개원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늘 오후 나주 혁신도시에서 권영빈 위원장과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 6,700여 명의 직원이 이전하며 오늘 개원한 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해 4개 기관이 이전을 끝마쳤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별도의 교통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무허가 도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섬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완도군 고마도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지만 수십 년 동안 운항하던 관리어선이 도선 허가가 없다며 10여일 전 해경에 단속돼 운항을 하지 못하면서 해경 보트가 도착할 때까지 30여 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선 허가가 없는 다른 섬에서도 주민들이 사선을 타고 인근 섬이나 육지로 나오고 있지만 도선 추가 허가나 대체 선박 투입 없이 해경의 단속만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바다의 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제19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오늘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광양시 어민회와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은 오늘 광양 중마 일반부두 앞에서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치어 10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바다 쓰레기 수거와 수중 정화 활동 등 광양만권의 해양 보존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안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승규 후보가 재직 시절 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돼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후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복권 시스템 사업 2건을 발주하면서 업자인 W사에 내정 가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승규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2개 사업 가운데 하나는 W사가 아닌 C사가 수주했고 다른 한 건의 경우도 W사가 국내 유일 업체여서 수의 계약한 것뿐이라며 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수족구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출률이 지난 4월 38.1%에서 지난달 53.5%로 증가했습니다. 주로 3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엔테로바이러스는 수족구병과 무균성 수막염 등을 일으키며 현재 전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중 90% 정도가 수족구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